도시개발법의 마지막 부분이 보칙과 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는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도시개발 채권을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런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특별 회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 도시개발 채권은 지방채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한 시행자가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토지나 건물로 갚아주는 거. 자, 일단 토지상환 채권을 먼저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수용 방식에서 대금의 일부를 주는 이 토지상환 채권 말고 이 도시개발 채권은 지방 채권입니다. 자, 발행자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또 특광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이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소멸시효가 있네요. 이 채권 소멸시효는 원금은 지급기일이 도래하고 나서 5년 정도 소멸시효를 계산해 주는 거고 이자는 2년으로 계산됩니다. 자, 발행 방법은 이건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줍니다. 자, 상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범위이기 때문에 자, 짧은 상환기간이면 5년, 길면 10년짜리도 있겠죠. 중간도 가능하고 그 10년짜리 토지상환 채권을 시도지사가 발행을 했을 때 이 발행 방법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상환기간이 되면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도시개발 채권은. 우리 앞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직 증권,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이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또는 전자등록 형태로 발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환기간 되게 중요하죠. 5년 이상 10년 범위 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 이자율은 자, 국공채 금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희도 조례로 이자율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자 체크하시고 승인권자 체크하시고 소멸시효 발행 방법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상환 기간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기간을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매입 의무자라는 게 뭐냐면 시도지사가 이거를 강제로 매입시키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이 채권을 강제로 사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법에 근거해서 자 1번, 2번, 3번 같은 사람들이 채권을 사야 됩니다. 자 1번이 누구냐면 우리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 공공시행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 4번의 지방공사. 그러면 이 공공시행자가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해서 일을 따내는 사람들, 돈 받고 일해주는 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이 채권을 일정량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2번, 1번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의 시행자이기 때문에 이 시행자죠. 민간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 외에 민간시행자는 이 시행자 자체가 이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발행 허가. 자, 이번에 이제 이 1번, 2번은 도시개발법인데 3번은 이게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5개가 있었죠. 그 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이 채권을 사야 됩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 땅값이 올라가서 토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돈 좀 버니까 이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 5개가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하나, 물건 1개월 이상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사구의 채취, 토지 분할인데 그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채권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매입 의무자는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공시행자 이외의 민간시행자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건물의 건축 같은 것들은 매입 안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그다음에 이 채권을 사서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5년간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공법이 어렵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거 매입 필증 보관 기간은 5년 정도는 따로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자, 중도 상환은 도시개발 채권은 이게 상환기간이 만약에 10년이면 10년 전에 상환 안 해주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떤 착오가 있다든가 이런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매입자 귀책 사유 없이 뭐 인허가 같은 게 취소가 됐을 때 매입자가 잘못 없이 뭐 매입 사유가 된 인허가 같은 것들이 취소가 된 경우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아니면 뭐 착오로 매입한 경우 초과 매입 같은 이런 이런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거는 중도상환을 해주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시도의사가 아까 발행자고 그다음에 발행을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한 번 더 나오고 승인 받을 때 발행 총액, 발행 방법, 그 다음에 채권 발행 조건, 상환 방법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정권자 승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고 요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을 앞에서 비교하는 거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방식이고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의사가 발행하는 지방채권입니다. 자, 이건 어떤 발행 방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수용이든 환지든 다 적용할 수 있는데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방식에서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사업 완료 후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의 사업시행자가 자,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이 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용방식에서 수용보상금을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사업 완료 후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자, 도시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고,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무기명 형태로 발행할 수 있고,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것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어렵지만 이런 거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수용 방식으로 여기 사업하는 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사업 완료 후 조성된 토지나 건물 등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사업 완료 후 상환하는 거죠. 자, 수용방식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거고, 자,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상환 방법이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 자,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는 거죠. 도시개발채권은 금방 봤듯이 상환기간 5년에서 10년 사이로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고 소멸시효가 원금 5년, 이자 2년인데 이쪽에는 소멸시효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자, 발행 방법이 나중에 이제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기본적으로 상환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잡아서 등록도는 이 전자등록도는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거고 이자율, 강제 매입 배상자가 있었죠. 이거는 강제 매입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주는 채권이 토지상환채권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 발행자는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발행자, 기명식, 또는 무기명. 자,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은 도시개발채권, 시행자가 수용방식 시행자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토지상환채권, 기명식, 요거는 무기명식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좀 어렵지만 이 채권 4개를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죠. 자, 공법에는 채권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채권, 자, 도시개발법상 금방 배운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사람이 매수 청구를 하고 이 매수 청구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10년 동안 사업이 없고 이 매수 청구를 받은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아니면 부대부동산으로 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명, 무기명이 써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발행을 하시면 되겠고, 자, 금방 배운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거죠.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거고 상환기간이 됐을 때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전자등록도는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것. 자, 주택법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곧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주택공사나 자본금이 5억 이상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이 등록사업자가 주택법상 민간건설회사입니다. 민간건설회사나 토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공기업 회사, 이건 민간기업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면 주택상환사채라는 걸 발행할 수 있고, 자, 이것도 주택으로 나중에 갚아주는 겁니다. 자,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게 해서 주택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기명증권. 자, 이름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채권, 도시개발법에는 채권이 2개가 있네요.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지금 요거를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요 추가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이렇게 이름 외우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자기 관할 관청 내에다가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자, 보시고 이제 비용 보십시오.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으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도 나왔는데, 자, 도시개발구역의 다음 시설의 설치는 다음 구분에 따라 설치 의무자가 정해져 있네요. 자, 도로,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 전기, 가스, 지역 난방은 이것을 공급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전기면 한전, 가스 공급이면 가스공사 이런 게, 지역 난방이면 지역 난방 관련 공기업들이 공급하는 자가 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는 여기 보시면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은 공급하는 자가, 자, 통신 같은 경우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같은 회사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설치하는 건데,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 전기시설. 자, 전기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지금 보시면 1호의 니은이 요거죠. 요거 1호의 니은은, 자, 이 중에서 전기시설을,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중선로라는 게 뭡니까? 전기시설이면 고압선 같은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들면서 고압선 같은 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지상에다 이 고압선을 걸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하에다가 전기시설 고압선을 설치를 요청하면 설치 비용, 이 지중선로 설치 비용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자 한전하고, 자, 요청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문제는 밑에 겁니다. 자, 원래는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하면 사업 시행자가 절반,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절반을 각각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다만 이게 전부 한지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선로 요청자가 3분의 1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전부 한지 방식일 때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한전이 3분의 2를 부담하는 거고, 자, 지하에다가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분의 1 비율로 부담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홍색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기 설비 같은 경우를 지하에다 설치 요청했을 때 원래는 각각 요청자하고 한전하고 각각 반만씩 부담하다가 전부 한지 방식이면 한전이 더 많이 부담하는 비율로 바뀝니다. 3분의 2로. 요청자가 3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비용 부담의 특례는, 자, 우리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 같은 지정권자 관청이 스스로 사업 시행자가 된 경우,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시도나 시군 구청장 같은 관청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비용의 일부를 그쪽 시도나 시군구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가 시행을 해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시군구 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 관청이 있으면 그쪽 지방자치단체 관청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부담시키는 거고,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인 경우에는 시군구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 자, 그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끼리,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끼리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비용을 지정권자의 시행자로 사업할 때는 비용 부담시킬 때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끼리 협의하는 거고, 시도지사 같은 관청이 지정권자로서 시행자가 되어서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같은 시도지사끼리, 그쪽 시도지사끼리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 구청장도 시도지사 말고,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 말고 시군 구청장도 그가 사업한 해서, 자,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그쪽 지방자치단체랑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이때 협의가 안 되면, 자, 시군 구청장이 다른 시군구청장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때 협의가 안 되면 시도지사 결정에 따르는 거고, 또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충청북도 청주시가 충청남도 천안시장한테 이렇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또 도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2호의 2가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이니까 이거 참고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가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 시도나 대도시가 지정권자로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는 자,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 어떤 식으로 장관은 다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부담시키는 거고 시도지사는 시도의사랑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시도가 협의가 안 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를 국토부 장관이 결정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시, 군, 구청장도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일단은 시도의사 결정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 자, 지금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복한다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었죠. 우리 앞에서 행정청 시행자가 1번입니다. 1번. 12명 시행 중에서 행정청이 자,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신구청장만 행정청이고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지정권자한테 통합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시행자가 12명인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1번만 행정청이고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입니다.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비용, 행정심판 부분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다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 마무리하시고 자, 도시개발법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우리가 정비법 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